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한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무섭게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감안해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한일 대화 움직임 정세 변화의 타개의 계기로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이 연달아 방일해 스가 총리를 만나고 일본의 일한의원 연맹 대표단도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점을 언급했죠. 이런 모습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확실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문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일본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고 한 만큼 한국은 정말 무섭게 성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경제부터 산업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해지고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자 일본 언론에선 한국에게 어느 정도 수그려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일본 우익들은 한국에 대한 질투를 넘어 도를 넘는 혐한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과거 아시아 넘버원이라며 자랑하던 일본이 한국에게 큰 코를 다치는 상황이 도래하자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국민성이 일본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꺼내며 선을 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자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조차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일본에서 왜 이렇게 혐한이 심해진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혐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왜 커지고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일본의 혐한은 최근 1, 2년 사이에 반짝하고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특히 수출 규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한 작년부턴 심각할 정도로 혐한의 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0월 15일 뉴스위크 일본어판에 실린 혐한의 심리학이라는 특집 기사가 최근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에는 혐한 현상과 관련해 독일의 사회학자 아도르노의 이론이 소개됐습니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권위적 인격이란 권위를 향한 복종, 타자에 대한 불신, 반민주적인 이데올로기, 특히 전체주의 등을 수용하기 쉬운 성격을 말합니다. 즉, 취약한 자밖에 갖지 못한 현대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 권력에 복종하고 타자에게는 불관용으로 엄격해진다는 이론이죠. 또 사회적 지배지향성이란 집단 간의 피라미드처럼 상하관계로 나타나는 위계질서를 말하는데 우월의식을 가진 민족은 외국인의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다른 연구로는 집단적 자기도취가 있는데 외부 집단보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사에서 집단적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혐오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일본의 혐한에 대해 말하다 갑자기 사회학 이론으로 흐른 것 같겠지만 사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아도르노가 말하는 집단적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반민주적인 성향을 가진 상태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윗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해외에서 일본인들을 향해 호모 손타쿠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손타쿠는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알아서 행동하는 문화인데 여전히 일본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신의 생각보다 윗사람이 시키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웃긴 점은 일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매우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 외국인을 향한 차별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일본인들의 성향은 한국을 대할 때 특히나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외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보다 우월하다 느꼈기에 굳이 혐한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집단적 자기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선 한류 문화가 유입되고 한국의 경제가 어느 순간부터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한국을 향한 질투와 부정적인 태도가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력 수출 산업이었던 자동차와 반도체 등 경제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꾸준히 성장하자 부러움과 동시에 우리가 절대 한국에게 질 리가 없다는 심리가 퍼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젠 일본의 많은 분야가 한국에게 뒤처져 있다는 것이 자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본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때 재팬 넘버원이라며 제조업에 있어서 큰 소리를 치던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의 경기를 체감하면서 제조업계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일본의 경기 체감도가 얼어붙어 버려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훨씬 상황이 나쁘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본이 몰락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으로 결국 일본을 뛰어넘었는데요. 가전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점유율 주도권을 한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완전히 가지게 되었죠. 그나마 반도체 산업만큼이라도 타격을 주겠다고 억척스럽게 실시한 수출 규제마저도 사실상 일본 기업만 손해를 받고 결국 일본 언론에서조차 잘못된 수출 규제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우익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선을 넘는 혐한 활동을 벌이자 이제는 우성향의 지식인들조차 일본의 자랑, 일본의 국민성을 가지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 성향 시사평론가이자 몬필가인 후루야 스네히라는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정직하다는 명제가 구역질나는 거짓이라고 글을 올리며 잇따라 일본의 국민성을 비판했습니다. 베트남인을 노예로 부리고 이웃 국가를 차별하고 역사의 무지에 망언을 일삼는 데다 심지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개의치 않아 하는데 어떻게 국민성이 좋다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게다가 경기장이나 거리에서 쓰레기를 잘 줍는 것은 국민성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결벽증일 뿐이라면서 그러나 방사성 물질의 방류에도 무관심한 걸 보면 사실 결벽한 것도 아니다라고 일본의 국민성을 꼬집었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이 사이다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대체 어디가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가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며 한탄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인들의 낮은 역사의식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후루야는 정치적 우파에 속하는 일본인의 역사 지식은 무지하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근대사 교육을 배우지 않았다고 변명하겠지만 신화와 역사조차 뒤죽박죽이라고 했죠. 또 도쿄도 스기나미구 사사키 지나스 구의원이 조선통신사를 여성을 폭행살인하고 강도질을 반복한 흉악한 범죄자 집단이라고 깎아내렸었는데 이를 예로 들며 조선통신사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단어는 히틀러가 남극에 살아있었다는 주장보다도 못한 미친 망상이라면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린 것 하나 없이 아주 통쾌했지만 일본 우익들은 당황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우익들이 했었던 망언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후루야의 행보에 형, 왜 그래? 한국에서 돈 받았어요? 너도 일본을 비판하고 차별하고 있잖아. 변절자. 이 사람 원래 보수였는데 완전 좌익 다 됐네. 약점 잡혀 영혼을 팔아넘긴 것 같다는 등 인정하지 않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우익들이 아무리 생떼를 부려도 일본 열도는 이미 한국에 푹 빠져있죠. 안타깝게 코로나로 한국에 여행을 올 수 없게 되자 일본의 20대들은 한인타운에 있는 시노쿠보에서 핫도그나 떡볶이를 먹고 K-팝 앨범과 굿즈들을 사는 코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 여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한국에 갈 수 없어 시노쿠보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 전했죠. 심지어 일본 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다른 거리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한인타운이 있는 시노쿠보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못 가지만 한식 기내식이라도 먹기 위해 1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행사에 참가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승무원으로부터 기내식을 건네받은 사람들은 환호를 하며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는 모습도 보였죠. 일본 우익들이 슬퍼할 소식은 아직 더 남았습니다. K-드라마의 열풍에 푹 빠진 일본 현지 팬들은 드라마 속 촬영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토크쇼에 참여하기 위해 엄청난 열정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인기 드라마 3편을 활용해 K-드라마 위크,
이태원의 불시착해도 괜찮아를 주제로 한 랜선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일본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을 한 예언가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언가들의 주장이야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경제학자부터 과학자에 이르는 지식인들까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일본 침몰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들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일본 침몰의 전조현상이 일본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언가들부터 과학자,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 침몰의 전조현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여러분, 예언가 하면 누가 먼저 제일 떠오르세요? 노스트라다무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노스트라다무스가 과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서방의 한쪽에 불길이 닥치리라. 남부에서 해 뜨는 나라까지 퍼질 것이니 죽어가는 이들은 식물의 뿌리조차 찾지 못하리. 세 번째로 마르스에게 무기가 주어지리라. 성유석에 불붙는 것을 보게 되리니 성유석 시대의 마지막에는 기근이 닥치리라. 최근 이 예언이 일본의 현재를 뜻한다는 주장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성유석은 성유 열매를 뜻합니다. 그 성유 열매는 시간이 무르익으면 꽃처럼 한쪽이 터지고 갈라지면서 개화합니다. 그가 말한 성유석은 일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터 아시아 2020이라는 국제 무기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우길기가 포함된 홍보물이 제작돼 버젓이 배포되고 있고, 이를 수정해달라는 한국 측의 공식 요청에도 주최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모이는 박람회에 우길기를 아무렇지 않게 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마스터 아시아 홍보에 우길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웹사이트에서 과거 마스터 아시아 전시회를 검색한 결과 우길기가 걸린 함선 이미지는 지난 전시회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본이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길기 내세우기를 하는 것은 사용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성유석은 결국 전범기를 뜻하고 후지산의 화산재로 인한 일강 차단으로 대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뿐 아니라 이런 경고를 한 예언가는 또 있습니다. 일본 침몰에 관한 여러 예언 중 가장 강력한 경고는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꼽을 수 있습니다. 1877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잠자는 듯한 일종의 최면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또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질병 치유 처방과 예언의 대부분은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영국 계몽협회 도서관에 체계적으로 파일링되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000건에 달합니다. 1944년에 행한 케이시의 예언 기록을 보면 일본 침몰에 대한 충격적 예언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와는 다르게 직설적으로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그가 한 수많은 예언 중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일반 예언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머스트라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으로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일본 침몰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시는 일본의 대부분이라는 말로 일본 침몰은 국지적 규모가 아닌 대규모로 일어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침몰을 한 예언가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사람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1975년 7월 22일 밤 일본 불교계의 기다노 대승정이 선통사라는 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4-5명이 찾아와 기다노 승정의 잠을 깨우고 자신들은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지구에서 말하는 우주인이라고 소개를 한 후 하늘에 있는 천체와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신축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해저였던 곳이 해면 위에 돌출하기도 하고 드러나 있던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지기도 하여 지금의 세계 지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경우 약 20만 명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인구가 1억이 넘는 일본에서 20만 명이 살아남는다면 500명의 한 사람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일본인 가운데 극소수만이 겨우 살아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우주인은 전세계 대병국에 대해 말하기를 지축이 흔들리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지각 변동이 생기는데 그들은 이것을 제1의 변동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특히 명심사항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 가까운 국가인 한국은 지구상의 전체 나라 중 종주국이 될 것이며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성형 군자가 부지기수 출세하여 사회 만방을 이끌 것이다. 대한민국은 가장 영광스럽고 행운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숫자가 구원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 침몰 예언을 한 사람은 과거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는데요. 조선시대의 문신학자인 허미수 선생은 1595년 태어나 삼척부사 재임 시 정치적으로 실권된 후 좌천된 인물입니다. 그가 재임할 당시 삼척은 폭풍과 해일 피해가 잦아서 이 지역 어민들의 고기잡이 배는 다 부서졌을 뿐 아니라 파도 때문에 바다에 나가지도 못하여 어민들이 굶어 죽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바닷물이 몰려올 때면 50천에 거슬러 올라 바닷가로부터 30리가량 떨어져 있는 동원마루까지 물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허미수 선생이 삼척 백성들을 위해 이런 피해를 없애고자 돌에다가 직접 글씨를 써 바닷가에 비석을 세우자 신기하게도 그 이튿날부터 바닷물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고 비를 세운 이후에는 바닷물에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까지도 백성들이 논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미수 선생은 척주 동해비를 세우면서 지금 같은 작은 해일은 내 비석으로 막을 수 있지만 장차 앞으로 이웃나라에 큰 해일이 오면 내 비석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물로 큰 난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1913년 태어난 타노 대종사 또한 일본의 침몰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저서 중 부처님이 계신다면에 일본 침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할 것입니다. 일본은 손방이라고 하는데 손은 주역에서 입야로 풉니다. 이것은 일본 영토의 침몰을 의미합니다.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량이 바닷속에 빠져서 침몰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타노 스님은 일본 침몰과 더불어 지구 극이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김일부 선생이 선언한 정역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타노 스님 역시 앞서 말씀드린 기다노 승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흥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타노 스님이 말년의 저수란 주역선의 책에는 지축이 틀어지는 대환란기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법방을 오직 한민족이 들고 나온다. 우리 선조가 적서내온 여음으로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이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학술적으로 전개한 이가 한국인 외에 있지 않으며 이 세계가 멸망이냐 심판이냐 하는 무서운 화탕 속에서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 외에 또다시 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국은 세계적인 신도, 다시 말하면 정신수도의 근거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래지 않아 한반도는 국군이 융성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뭐 솔직히 예언가들의 예언이야 근거 없는 비과학적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지만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다같이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경제학자들부터 과학자들의 주장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 짐 로저스가 지금 당장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이민 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그 부담을 현재 일본 젊은이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로저스 회장은 주간 아사히 10월 9일로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의 거침없는 예언 2020년 돈과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는 일본을 좋아한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인에게 엄격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일본은 소멸한다. 아베 전 총리가 다 망쳐놨다. 나는 그가 한시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는 자신의 체제 유지에 관심이 있을 뿐 외상값을 내는 것은 일본의 젊은이들이다. 문제는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인 스가 총리도 아베노믹스